네, 반갑습니다. 주식굴렁쇠의 그것이 알고 싶다 종목 파헤치기 딥앤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 가지 종목도 볼 텐데요. 이제 저 전체적인 좀 업종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제가 그 피어 그룹도 같이 밸류를 측정해서 하는 작업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일단 그 5월 12일자 그 하나금투 의경수 애널리스트께서 이제 이런 리포트를 냈었는데, 이 저평가 실적 개선 종목들이 고르게 상승하는 트레이딩 장세가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저 PER, 저 PBR 종목들이 이제 갈 수 있는 시장에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공매도 수급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PER이 높은 종목들이나 주가 과열된 종목들을 이제 치고 들어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저 PER, 저 PBR 종목들은 공매도 공격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장세에 이어서 지금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갈 수 있는 이제 시장이 좀 형성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그 건설 업종을 빼놓을 수 없죠, 사실. 그렇죠? 건설 업종들이 그나마 지금까지 계속 장기간에 의해서 좀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였었다가 최근 좀 많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이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 54일에 나왔습니다. 물론 건설 경기 쪽에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이 시멘트 공급이 이제 어렵다라는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시멘트 재고가 지금 현재 66만 톤밖에 없다. 하루에 20만 톤 출하 기준으로 볼 때는 4화치밖에 안 된다, 남는 물량이.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운송 차량까지 부족하다는 거죠. 그 운송 차량들이 이제 이 시멘트나 골재들을 운반하는 차량들이 택배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해요. 운임도 그렇고 단가 문제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하반기 때는 이 건설 현장에 이 시멘트나 이 골재 이것들이 이제 공급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이 이제 업종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멘트나 골재, 뭐 아스콘 이쪽 업종들은 겨울이 비수기입니다. 그리고 장마철이 비수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1분기 실적이 가장 안 나와요. 그리고 장마철이 7, 8월 있다고 하면 3분기 실적도 좀 약하게 나오는 그런 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비수기 때인데, 이 겨울에 작년 겨울 좀 따뜻했잖아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가 계속 재고가 쌓아놨어야 되는데 계속 시멘트가 나간 거죠. 그래서 재고량이 지금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급난 이어질 경우에는 정말 성수기인 봄부터 가을철 그때가 이제 공사가 정말 어려울 수 있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자, 반대로 얘기한다 보면요, 이 시멘트 업종이나 이 뭐 이제 골재를 만든 업종들은 호황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제 피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가격 인상을 올릴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건설 업종도 물론 다들 관심 있으시고 앞으로 좋겠지만, 이 건설과 같은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멘트와 또 레미콘, 골재, 아스콘 기업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유진 기업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유진 기업은 일단 뭐 하고 있는 회사냐면요, 레미콘의 주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미콘은 이제 국내 1등 기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유진기업이 있고 동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동양도 유진기업 인수해서 유진기업 자회사가 있습니다. 동양도. 그래서 유진기업 갖고 있는 회사고, 이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전남 지역이라든지 경상도 지역까지 다 우리나라 거의 남한을 거의 커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유진기업. 그래서 이 레미콘, 이제 이 레미콘 믹서 트럭이죠. 이 믹서 트럭도 다 자산을 갖고 있는 거 회사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업계 최초로 저탄소 레미콘 인증을 획득했다. 계열사 동양 등을 포함해서 전국에 46개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대 운송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골재라는 부분들은 사실 좀 일반인들 잘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골재 쪽도 많이 되고 회사들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요. 골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석산이 있습니다. 석산. 이 유진기업은 파주에 석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세요. 공주에 석산이 있어요. 석산은 산 전체를 깎아서요, 거기서 이제 자갈이나 골재를 채취합니다. 기계로 드릴로 파요. 파서 깨낸 다음에 그것을 잘기잘기 크러셔라고 하고, 이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크락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크러셔에서 잘기잘기 부셔가지고 이렇게 자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자갈을 덤프트럭에 싣고 인근에 있는 여기 시멘트 공장 갖고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시멘트와 이제 몰탈이죠. 몰탈과
이 자갈과 모래를 섞어서 시멘트를 만듭니다. 그럼 시멘트를 이 믹서 트럭에 싣고 나가서 현장에 공급하는 거죠. 산업의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석산도 갖고 있고, 그리고 연미콘 공대도 하고 있고, 근데 아스콘, 네, 아스콘도 하고 있는, 이제 사이로가 나왔죠. 사이로 저장소입니다. 예, 사이로에도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유진 기업은 이쪽이 주력 업종이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건자재 유통이에요. 그러니까 유진에서 건자재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자재가 뭐뭐 들어가냐면 이제 보통 뭐 이제 파일이라든지 이런 철골 있잖아요. 철근, 뭐 단열재 이런 것들 이제 그리고 타일, 위생도기 이런 것도 다 유통을 합니다. 직접 만들진 않아요. 하지만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 이쪽 매출 비중이 상당합니다. 유진 기업이. 그래서 앞으로 건설 경기가 지금 계속 이제 호황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수요가 급증한다고 하면 이쪽 배정도 유진 기업은 굉장히 건설재 쪽도 좋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에이스 하드웨어라고 이 회사를 이제 그 계열사를 갖고 있는데요. 에이스 하드웨어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공구, 뭐 철물점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회사가 보시면 됩니다. 이 에이스 하드웨어가 지금 전국 5개 매장이 있어요. 뭐 일산에도 있고, 뭐 태경에도 있고, 서울에도 몇 개 있는데요. 이 이제 에이스 하드웨어라는 큰 쉽게 말하면 우리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케아 같은 경우는 가구잖아요. 여기는 이제 공구나 뭐 보시면 욕실 패키지 하다못해 이 장갑부터 시작해서 뭐 이거 보시면요. 이 양변기랑 세면기 세트로 37만 원인데 설치비 포함이에요. 이거 괜찮죠? 한번 이거 집에 좀 한번 교체할 만한 거죠. 드발트 공구도 취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ES 하드웨어는 이제 회사 자율서 갖고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보시면 이 종속회사가 정말 엄청나요. 유진 기업은 종속회사가 뭐뭐 있냐면요. 일단 유진 로지스틱스라 해서 물류하고 택배하는 이제 자회사 갖고 있어요. 예, 보시면 이제 자회사가 들어가 있고, 이 회사가 지금 여주에 있는데 이 회사 지분 가치만 해도 벌써 보세요. 990억이에요. 1000억 정도 되는 거죠. 예, 1000억 정도의 자산 가치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레미콘 제조도 갖고 있긴 한데 이 레저 동화기업 두 개 보시면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만 2개 갖고 있어요. 이 2개만 1700억 이상 되죠. 예, 포천하고 장성군에 골프장을 2개 갖고 있다. 예, 골프장도 지금 호황이죠. 골프장도 호황이고, 유진 AMC라 그래서 주택 및 상가임대 부동산을 파는 거죠. 이것도 1000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일산에 있습니다. 고양시에. 이것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나눔 로또라고 복권도 있고요. 생뚱맞죠, 좀 이거는. 예, 그리고 로지스틱스도 있고. 이 금융업이 대박입니다. 보세요. 금융업이 유진 SB 홀딩스라고 그랬는데 이 자산 가치가 지금 3조 원이 넘어요. 그리고 유진 저축은행,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유진 저축은행. 이것도 3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업종의 자회사만 해도 지분 가치만 지금 뭐 6조 가까이 되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자회사가 유진기업은 굉장히 엄자. 뭐 금융업, 골프장, 임대사, 부동산업, 그다음에 로지스틱스, 물류, 택배까지 다 있습니다. 이 지분 가치만 해도 엄청나죠, 사실 유진기업은요, 그렇죠? 자, 그 본사업은 볼까요? 본사업은 레미콘 건자재 유통 건설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레미콘 비중이 가장 크죠. 레미콘이 가장 큰데 건자재도 만만치 않아요. 건자재도 750억 이상 나오고요. 레미콘도 1000억 이상 나오고 있고, 건설 쪽이 이제 좀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레미콘과 건자재 유통이 주력이다. 이 회사는.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이게 올해 21년도 1분기 기준입니다. 1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어요. 두 회사 다. 예. 그러나 고정자산은 뭐 엄청나게 갖고 있죠. 갖고 있고, 사업부문 요약 재무현황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제조사업 부문이 가장 매출 비중이 크고요. 로지스틱스 있었죠. 물류 로지스틱스 있고, 금융 부분이 이제 아까 저축은행이랑 홀딩스가 있었는데 두 배서 보세요. 영업이익이 엄청나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40%가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금융업이 매출액이 40%의 영업이익이 나온다. 매출액 대비. 고리대금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이자가 많이 받네요. 엄청나죠, 이게 진짜. 예, 그래서 어쨌든 1분기 실적으로는 제조사업 부분과 제조사업 부분은 좀 적자가 났지만 물류 쪽과 특히 금융 쪽에 영업이익이 두드러졌다. 자, 보시면 레미콘이 57%, 건자재 유통이 40% 차지하는 이제 주 사업군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이제 주 제품의 가격 변동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죠? 뭐 재작년, 작년, 이제 올해 1분기
까지 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요게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다시피 이 시멘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시멘트 공급 부족하면 시멘트 단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시멘트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레미콘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레미콘과 모래, 요 레미콘 가격이 P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이 회사의 매출, 특히나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앞으로 나쁠 게 사실 없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보시면 이게 지금 올해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나온 걸 업데이트 했는데, 보시면 유동자산만, 벌써 유동자산만 3,770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현금하고 여러분 이 기타의 유동자산 요 두 개만 합쳐도 거의 뭐 1,800억 이상 됩니다.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만 1,900 가까이 돼요. 2,000억 뭐 이 정도 됩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비유동자산만 해도 1조가 넘어요. 1조 2천억이 있어요. 뭐 이제 부동산 이제 설비라든지 이것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안전마진이 확보됐다는 겁니다. 비유동자산도 2,2천억이 있고 유동자산도 3,770억이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주가가 폭락하든 급락하든 어쨌든 이 회사 갖고 있는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길게 보고 투자해도 괜찮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세요. 자산 총계하고 부채 총계 보시면 이 자산 총계 대비해서 부채 총계가 50% 미만입니다. 아주 우량하죠. 재무 구조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고, 20년 기준으로 보시면요. 20년 기준으로 EPS 1255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2255원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봐도 273원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4분기 하게 되면 최소한 1,000원 이상은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자, 1분기에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왔지만 당기순이익은 194억짜리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 1분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미콘, 시멘트, 건조 이쪽은 1분기가 비수기입니다. 가장 비수기예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비수기 기준으로도 273원이 나왔다. 그다음 올해 이제 그 작년 지나고 올해 1분기 기준 273원 나왔으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실적이 당연히 잘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제가 이제 직접 엑셀에 가지고 계산해 봤어요. 정말 맞는가 확인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EPS 같은 경우는 이제 earning per share라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죠. 그래서 여기는 당기 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 수로 나눈 값이 EPS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당 돈 얼마나 벌어야 되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1분기가 비수기라는 것만 하면 나쁘지 않다. 그래서 1분기 이제 당기 순이익이 194억이었죠. 194억이었고 총 주식수가 보시면 여러분 7,731만 주 정도 돼요. 하지만 자기 주식수 자사주가 또 630만 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보통 이제 7,100만 주 계산합니다. 왜 자사주는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통 이제 EPS 계산할 때 측정하지 보통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됐더니 273원이 나옵니다. 정확하죠? 273원. 그러나 사실 이걸 보기에는 1분기이기 때문에 20년 기준을 보더라도 1255원인데 제가 이 기준을 계산할 때 1264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EPS 기준으로도 1264원 정도 나온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은 이제 이 시가총액은 자사주 당연히 포함합니다. 총 주수기 때문에 7,730만 주를 계산하고 이 종가가 5,800원에 끝났어요. 5월 14일 기준으로요. 그래서 4,484억 정이 나옵니다. 굉장히 지금 시총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아직. 그리고 PER, Price Earning Ratio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가를 EPS로 나눈 값입니다. 자, 주가가 5,800원이었죠. EPS가 273원 나누게 되면 PER이 21.2가 나옵니다. 오, 싸지 않네? 1분기 기준으로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273원 곱하기 4분기다. 1분기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수기입니다. 비수기. 비수기 기준으로만 잡아도 PER이 5.3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가가 아직 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PBR은 Price Book Value Ratio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장부가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비싼가라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총을 주당 순 자산 가치로 나눈 값이라고 하는데 시총이 아까 4,484억이다. 그렇죠? 4,484억이었고, 자, 주당 순 자산 가치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자본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입니다. 이 세 개를 합친 걸 자본 순 자산 가치라고 해요. 주당 순 자산 가치로 나눈 겁니다. 이걸 합치면 주당 순 자산 가치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나눴더니 PBR이 0.55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장부가 대비해서
절반의 평가밖에 못 받고 있구나. 아직 주가가 굉장히 싸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진기만 봐서 안 되겠죠. 제가 이거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거 제가 데이터 다 뽑아가지고 일일이 다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생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정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피어 그룹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진기업은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310매트도 코스닥 150 종목이라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입니다. 두 종목들은 코스닥 150 종목인데, 유진기업은 제가 이제 이 삼표 시멘트랑 뭐 아시아 시멘트랑 성신항에 한일 시멘트 이쪽 회사들이 다 1분기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2020년 기준으로 좀 이제 산정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조건을 선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자, EPS는 1264원 남았고, 그리고 시가총액 4484억, PER이 4.6배, 그리고 PBR은 0.5가 나왔다. 근데 유진 기업의 특징은 아까 말한 대로 유진 로지스틱스라는 물류 택배 회사가 있고, 골프장을 2개나 갖고 있고, 임대업도 하고 있고, 금융업이 대박이더라. 영업이익이 거의 40% 가까이 나오는 대박이더라 라는 자회사 갖고 있고요. 자, 삼표 시멘트는 5,200원의 주가를 마감됐는데요. 이 회사의 EPS를 계산해 봤더니 202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유진기업 대비해서는 아직 한참 떨어지죠. 202원이 나왔고, 시총이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5,182억 원이 나왔어요. 시총. 그러니까 이게 더 비싸죠. 3%가 더 비싸죠. 더 비싸고, PER 기준은 26배. 그리고 PBR은 0.9가 나왔습니다. 즉, 유진기업이 삼표시멘트보다는 훨씬 싸다. PER도 아주 낮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탑입니다. 빨간색 탑. 빨간 탑. 주황색이 세컨드. 노란색이 서드입니다. 1, 2, 3등에 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그 쌍용 CN이 주가가 좀 괜찮았었는데, 보면요, EPS가 39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주가 대비해서 순이익이 굉장히 낮아요. 39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 주식수가 굉장히 많죠. 주식수가 5억 주가 넘어요. 그리고 시총도 3조 8,220억 원이에요. 시총이 제일 비쌉니다, 이 중에서. 제일 비싸고, PER이 무려 195예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쌍용 CN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구나, 이 회사는. 그리고 PBR도 2.2배예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비싼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쌍용 CN이다. 그리고 이제 아세아 시멘트라고 해서, 아세아 시멘트 14만 8천 원이거든요. 근데 EPS 보시면 6,440원이에요. 굉장히 높죠, EPS가. 주당 순위, 그러니까 주수가 굉장히 작아요. 389만 주밖에 안 돼요. 주수 굉장히 작죠. 어떻게 작을까요? 한일시멘트도 굉장히 작고요. 89만 주밖에 안 되고, 시총을 따져봤더니 5,375억 정도 된다. 그래서 유진기업보다는 비싸다. 시총은 아직.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는 21이다. PER은 뭐 비교가 안 되죠. 유진기업 훨씬 쌉니다. 그리고 PBR도 0.7. PBR은 그나마 이제 이 회사라고 현금만 갖고 있어요. 아시아시멘트가. 그래서 PBR 기준이 0.7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린 삼표시멘트는 그 삼척에 석회에서 직접 가공해요. 애들이 가공하고, 이 해운업이라고 이제 그 자회사가 있는데, 삼표시멘트는 이 원석을 가지고 운반하는 선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시멘트를 나를 수 있는 선박 자체가 많지 않은데, 삼표시멘트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주가에 작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시멘트 볼게요. 한일시멘트가 대박인 게 뭐예요? EPS가 1725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멘트 그룹 중에서 가장 EPS가 높은 게 한일시멘트입니다. 대박이죠. 어떻게 1275원이 나왔어요. 이야,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EPS 기준을 보면은 한일시멘트, 아시아시멘트, 그리고 유진기업 순위입니다. 하지만 PER 기준을 보면은 당연히 유진기업이고요. 그리고 PER 기준 유진기업, 그리고 이제 뭐 여기도 났고, 아시아시멘트도 났고, 뭐 삼표시멘트, 성신항에도 났고, 한시멘트 났고, 한시멘트 두 번째 났겠네요. PBR 기준을 보면은 당연히 유진, 그리고 아시아시멘트, 성신항에도 0.7배입니다. 자, 한일시멘트는 시총이 1조가 넘어요. 얘도. 그 두 번째로 비쌉니다. 시총 따지고, 시총 기준 보면은 쌍용이 CN이 다음으로 한일시멘트가 1조 76억이고, PER 기준으로는 15입니다. PR도 15. 뭐 일반적인 그 업종에 비해서는 비싸고 볼 수 없지만, 이 시멘트 업종은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라서 15가 뭐 크게 두 번째로 싼 가격이죠. PER 보면은.
PBR도 0.8. 그러니까 이 업종들은 PBR이 0.11 미만이 다 회분이에요. 쌍용CNF 빼고는 다 PBR이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장부 가치 대비해서는 아직 다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한일시멘트는요, 서울랜드를 갖고 있어요. 서울랜드. 그리고 중고차 판매 자마이카를 자회사 갖고 있어요.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아, 한일시멘트가 서울랜드 지분을 갖고 있네. 자마이카도 갖고 있습니다. 예, 재밌죠? 한일시멘트. 그리고 이제 성신항에는 그냥 시총 가장 낮아요. 2645억밖에 안 됩니다. EPS는 411, 411원이니까요. 뭐 시총이 가장 작아서 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EPS가 높진 않습니다. PER은 26, PER 26이니까 뭐 세 번째로 좀 싸고요. PBR은 0.7. 그래서 이 시멘트 르미콘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부지, 이제 이 설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설비랑 부지, 그리고 이제 그 믹서 트럭이라든지 건설 장비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PBR 자체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업종이긴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감가 상각도 좀 심하죠. 매년 이제 노후화된 기계들이라든지 그리고 정기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유진 기업이 아직 EPS 기준으로는 뭐 이제 세 번째긴 하지만 PER 기준으로 보나 PBR 기준으로 보나 가장 저평가되어 있지 않았나 라고 해서 유진 기업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잘 봤으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